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경자년 새해도 벌써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부터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고 했죠. 신년 특집으로 진행하는 생방송 시사토론 라운드. 자, 오늘은 미래 사회를 대비해 교육 역량을 키우고 또 인재 육성이 이바지하는 2020년 충북의 교육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아이의 배움과 성장을 때를 놓치지 않고 지원하겠습니다. 시사토론 라운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청주교육대학교 이혁규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원고등학교 김재훈 선생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경자년 1월이니까요. 짧게 새해 인사 한 말씀씩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교육관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KBS 시청자 여러분, 하얀 쥐의 해라고 하는 경자년 새해에도 또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교육도 더 한층 큰 희망을 만드는 해로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살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혁규 교수님. 예.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되죠. 무슨 결심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희망하는 것도 많은데 올 한 해는 희망이 현실이 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보면 지난해 우리 사회 갈등들이 많았는데 조금 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충북 교육가족들 또 교육감님 또 우리 가족들 모두 한 해 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는 8글자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8글자는 아이들은 지나간다라는 말인데요.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아이들은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근데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우리는 2월 말 3월 초가 이제 새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가기 전에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 아이들에게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짧게나마 지난 한 해 우리 지역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2019년 충북 교육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먼저 교육감님께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해마다 신년 화두로 그해 교육 아젠다들을 띄우는데 2019년은 같이 기억하시듯이 앵행도리로 신년 화두를 삼아서 모든 아이들을 저마다 자기 빛깔 자기 향기로 올리원으로 자라도록 하자라고 했던 해였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일단 우리 아이들이 다들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자라는 한 해였고요. 여러 가지 굵직한 성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우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이제 정착화된 해였고요. 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작년 하반기에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게 교육복지가 한 획을 그은 해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외 이제 우리 충북에서는 연말에 미래인재 육성 모델이라고 아주 그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는 그런 또 한 해였고 그 외에 아주 일상적으로 예년에 해오던 학교 혁신 사업들, 행복시야학교나 행복교육지구 이런 것들도 내실화하는 해였고요. 여러 가지 가시적인 지표들 날마다 전성기를 만들었다고 할 만큼 아주 좋은 성과들을 많이 냈는데 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혁규 교수님은 지난 한 해 충북 교육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날마다 전성기라고 하셨는데 패널이 전적으로 동감하면 이게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예, 전성기로 만들어 가겠다는 교육감님의 열망과 또 기대가 담겨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 한 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방향이 되게 중요하죠. 뭐 과거의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충북교육이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의 방향을 잡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성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난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내하고 또 많은 구성원들을 설득해가는 노력을 하는 또 한 해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김 교수님. 교육감님께 하나 질문 드리면은 아까 앵앵돌이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한자를 제가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수가 있더라고요. 예, 나무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그럼 충북교육도 이제 기본교육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과나 아쉬움을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이제 그 앵행돌이라는 그 상징적인 네 글자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의 그 자기다움을 특성을 잘 길러내는 예. 길어내는 그런 교육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화 과정에서 길러왔던 어떤 기초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살아갈 핵심 역량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봤어요. 그 위에 이제 각자의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과 품성, 네. 이런 것들을 활짝 꼽혀낼 수 있도록. 그런데 모든 뭐 나무들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스스로 자라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적절한 도움을 주면 더 잘 자란다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역할이기도 하고 예. 우리 선생님이나 행정당국의 역할이기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사자성어 얘기가 나온 김에 올해 사자성어도 한번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우지화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네. 예,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앞서 화면에도 나왔었는데 잠깐 떼시자 비우자 어주사지자 이제 될 화자 그 이제 시우라고 하면 단비 때맞춘 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해마다 사자성어를 옛 성현의 말씀이나 그 고사성어 중에 현대적인 의미로 되살려내도 아주 충분한 지혜가 담긴 그런 말씀들로 고르고 있어요. 예. 의미는 평범하면서도 흔히 쓰지 않는 그래서 약간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예.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말로 정하는데 그게 이제 맹자께서 제자가 군자의 가르침이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맹자께서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부분에 나오는 것이 그 때맞춘 비처럼 만물을 이렇게 적기에 적셔서 생명력을 북돋워 주는 것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제 바로 그게 우리 교육의 역할, 뭐 현대적인 어떤 교육 철학으로 봐서도 인지 발달 이론에 보면 그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스스로 자란다 예. 하는 것이고 비고츠키의 그 건접 인지 발달 이론은 도와주면 더 잘 자란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나 교육 당국이나 아이들의 스스로 가진 생명력을 더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도 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때에 맞춰서. 해주는 거. 그걸 금년에 같이 유념하자고 정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부터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우리 고3 일부 학생들도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학교 현장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교육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어떤 한 상징과 같은 참 축제죠. 근데 선거가 있는 곳이 뭐 정치화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당연히 선거철이 정치의 계절이라서 당연히 저희는 교육 현장에 그런 선거가 유권자의 주권 행사의 기회가 주어지면 예. 당연히 민주주의 교육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종래에
투표 연령을 이제 사회의 성숙도나 개인의 성장 추세에 맞춰서 낮추어도 괜찮다. 그게 하물며 현재 19세는 다른 사회 참여 연령으로 되어 있는 예. 18세에 맞지 않게 공무원은 18세에 될 수 있으면서 군대도 18세에 갈 수 있으면서 투표는 왜 19세냐. 예. 그런 요구가 있었죠. 그것을 이제 뒤늦게나마 반영을 했는데 아직도 나올 수 있는 우려는 그러면 주권 행사가 제대로 되겠냐. 어린 유권자들이. 예. 또 하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뭐 혹시 선거 운동으로 혼란스럽지 않겠냐. 이런 우려신 거죠. 예, 예. 근데 저희는 그런 우려를 하기로 하면 뭐 영원히 낮출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충분히 시도해 범직하다고 생각하고 반기고요. 예. 도내 아이들 중에는 이제 고3 학생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난 아이들이어서 예. 이번에 아마 뭐 우리 중점 사업에도 보면은 민주 시민 교육이 있는데 그 선거를 계기로 한 선거 참여 교육이 예.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 그 교육의 그 주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2002년생들을 이제 지금 올해 고3이 되지 않습니까? 걔네들 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참 어찌 보면 좀 불행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이제 자유학기제 첫 세대이고요. 근데 혜택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2015 개정교육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수능은 못 바꿨잖아요. 그때 이제 수능 개편을 하면서 예.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단군 이래에 수능 과목과 그 개정 교육과정 과목이 다른 그런 첫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성원권이 이제 하향 조정되면서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월드컵 세대로 저희는 또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월드컵 세대입니다. 예, 태어났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선거권 하향에 대해서? 예, 선거권 하향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주제고요. 학생들은 충분히 성숙해 있다.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갈라질 대로 갈라지는 정치권이 조금 더 선거 국면에서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저는 아이들이 걱정해 학생들이 걱정인 것이 아니고 기성 정치권에 조금 더 이것을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처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유사한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예, 길거리에 이제 사회 참여나 뭐 캠페인이나 심지어는 그 무슨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거 시위 같은 거 있을 때 예, 학생들은 아예 접근도 하지 마라. 또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이제 나쁜 걸 배우지 않겠느냐, 나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가면 그 시위 문화도 더 성숙해집니다. 아이들이 보는 눈앞에서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도 그 속에서 민주주의 학습을 하고 또 아이들 곁에서 어른들도 더 민주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도 이번 계기로 훨씬 성숙할 것이다. 그럼요. 그렇게 예. 봅니다. 아이들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선거라는 걸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선거라는 것을.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그 미래인재 육성 모델이거든요. 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긴 한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도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미래인재 육성 모델은 작년에 저희 애초 사업 계획에 있지 않았던 것을 연말에 아주 잘 갈무리해서 마스터 플랜으로 제시한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지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제 분담 비율을 설왕설래 할 때, 예. 그때 이제 같은 합의사안에 미래인재 육성과 관련되는 명문고 제안을 주시는 그 바람에 예. 그 명문고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모든 아이들을 인재로 또 모든 학교를 명문고로 이렇게 만드는 방안을 저희가 시작을 해서 예.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식을 모색을 하고 또 학술적인 검증까지 받아서 그렇게 발표했는데 예. 이것이 또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하고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종래에 있던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하는 예. 비전을 만들어 발표하셨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있는 4개의 특목고를 일반고로 바꾸면서도 심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4개 유형이 있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전체 일반고를 어떻게 또 특성화고는 어떻게 그 외에도 이제 또 2가지 모델이 유례 없었던 아주 실험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영재학교 모델, 예. 또 하나는 전원학교 모델. 이렇게 이제 8가지 유형으로 있어요. 이번 이제 내일과 모레 17일, 18일에 진로교육원에서 유형별 아주 구체적인 예. 상까지 공개를 하고 발표를 할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함께 해주시면 같이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 기자분들이나 심지어는 그 교육학 교수님들도 야 우리 아이 다시 낳고 저런 학교 보내고 싶다 예. 할 정도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잘 이제 실현을 해내면 충북의 모든 학생들이 인재로 잘할 뿐 아니라 이런 그 모델이 전국적인 모델 그리고 예. 나아가서 세계적인 모델까지 되지 않겠나 저희는 감히 자부를 합니다. 충북 교육 중에서 아주 공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미래 인재 육성 모델 이 부분인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일반고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일반고의 경우 미래인재 육성 모델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제 공동교육과정 같은 것도 운영하게 네. 돼 있습니다. 학교 간 이제 연합을 통해서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제가 이제 청주여고에서 한번 공동교육과정으로 교육학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청주여고 학생이랑 대성고 우리 복명고 학생 이렇게 가르쳤죠. 근데 복명고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오려면 1시간 정도 걸리고 예. 또 수업 끝나고 가면 1시간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면서 앞으로 디테일한 점을 좀 학생들 이동 측면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모든 그 공동교육과정을 선생님이 다 맡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강사들을 만약 초빙하게 되면 강사들의 질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학교 이상이야 되걸라요. 예. 그런 학교는 이제 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고등학교 교육은 이제 후기 중등 교육이고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충북교육청에서 고심해서 1년 동안 연구해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그 수시 전형을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몇 년 동안에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었지만 아이들의 꿈을 좀 가두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대 오기 위해서는 1학년 때 선생님, 2학년 때 선생님, 3학년 때 선생님 이렇게 쓰지 않으면 교대를 들어올 수 없는. 사실은 우리 10대를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꿈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예. 그래서 삶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좀 쉬어가기도 하고 학생들의 그런 다양한 욕구, 흥미, 적성 이런 것들이 시도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 기회와 여건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저는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들을 아이들에게 허락하고 또 시간과 관련해서 뭐 전환학교라든지 또는 대안학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예산 부분인 것 같아요. 총 2,040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충북도에서는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거로 보시는지. 네. 지원이 있으면 더 잘 잘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원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더 잘 실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세울 때에는 지원을 전제로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제한된 교육 재정으로나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 나갈 거고요. 다만 이제 지사님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또 지역 내 대기업이나 예. 그 지원과 출연을 더 해주면 더욱 이제 좋은 여건에서 그것을 더 잘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대하는 것은 그 중에 이제 영재교육 모델 같은 것은 특히 이제 저희가 AI 특성화 국립 뭐 영재과학고, 예. 영재학교 그것을 좀 하나 설정해두고 있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특히 4차 산업혁명 뭐 얘기도 하고 인공지능 시대 얘기도 하는데 20세기 ICT 강국인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사물 인터넷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가, 선진국가 되려면 AI 영재들을 빨리 길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웃나라 중국은 뭐 몇만 명, 일본은 몇천 명을 기른다고 하는데 ICT 강국 대한민국에서 참 그게 아직 그 비전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게 안타까워서 저희가 아주 선점하는 의미로 이제 영재 교육이 보통 교육 뭐 기관에서 추구할 거냐라고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립 AI 특성화 그 영재 학교를 먼저 발생하고 선점한 충북으로 유치하면 또 충북의 자산으로 여기는 분들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유치하는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어두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난 한 해 대학도 그렇고 특히 학교 내에서 그 성 관련 비위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을 뭐 세우셨죠 이미? 뭐 당연히 참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아주 민망하고 부끄럽고 참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뭐 그냥 뉴스에만 나와도 낯뜨거운 일인데 특히 이제 학교 교육 현장과 관련되는 그런 사안일 때에는 정말 뭐 걱정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도 참 다급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사회 현상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그래 이제 뭐 아시겠지만 미투도 사회적 반향이 먼저 일어나고 난 뒤에 스쿨 미투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사실은 이렇게 성장하는 만큼 뭐 관행이라든지 대인관계 또는 개인의 어떤 의식 같은 것이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유발되지 않습니까?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이제 특히 교육활동 중에 교육자에 의해서 유발된다든가 그게 또 피해가 학생일 때에는 정말 이거는 부모님들도 더 아마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더 높은 그런 어떤 책무감으로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있고, 특히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아주 높이는 그런 대학생 교육 또 뭐 교육가족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육규 교수님도 뭐 지금 교대에 계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교대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건 뭐 저희 학교도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함께 우리 사회 지난 10여 년 동안 페미니즘 운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또 일어났고 성윤리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적응을 잘 못하는 부적응 현상 있고 또 교육도 그게 좀 대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잘 세워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남녀가 함께 더불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사는 문제는 인류의 오랜 문제죠, 사실. 제가 이제 요즘 학교 민주주의와 관련된 관심이 있어서 논문을 검색해 보니까 1914년 논문이 있었어요. 1914년에 미국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쓰신 논문인데 우리 학교가 더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하나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될 학생이 규칙을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스튜던트 카운슬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학생회를 만들겠다는 게 1914년의 생각이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도 과거에 이제 저희 세대가 남녀공학이 아니었죠. 예. 같이 어울려 다니면 정학 맞고 이러던 세대였는데 1914년 교장 선생님의 생각이 뭐였냐 하면 그 당시 학교 규율이 10피트 안에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걸어가면 벌을 받는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남녀가 평생을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학교가 아니면 어디서 배우겠느냐. 이게 1914년 논문이었어요. 예. 제가 되게 대단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바뀌지만 성윤리의 감수성, 그다음에 성인지 교육에 대한 필요들이 증가하는 이때 학교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배우도록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대학까지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촘촘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교육과 경험들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 노력하고 또 교육청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협력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학생이든 학부모든 학교든 다 같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그 기초학력 이야기를 좀 해보죠. 많은 학부모들이 특히 그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충북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당신들이 학교 다닐 때 그 프레임에 갇혀서 내 아이 성적이 어떤가, 석차가 어떤지, 충북의 뭐 학력이 어떤지 이렇게 교육력을 그렇게 자꾸 이제 재어 보셔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예. 지금까지 다른컨대 충북의 학력이 결코 뒤진 적이 없고 현재도 뒤지지 않는다. 뭐 도 단위에서는 당연히 이제 뒤지지 않고요. 다만 뒤지는 거는 뭐 도시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뒤질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말 인제는 얼마나 교육 잘했느냐, 교육력이 어떠냐를 따질 때 인제는 그 학력을 넘어서 미래형 학력이라고 하는 핵심 역량을 잘 길러주고 있는지, 길러져가고 있는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예. 2015 교육과정, 개성교육과정의 목표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학력이라고 하는 상상력, 비판력, 사고력, 뭐 창의력, 탐구력,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종래의 문제풀이로 지필고사로 잴 수 없는 그런 역량들이죠. 예. 그거는 또 혼자서 문제지만 푼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탐구하면서 또 여유를 가지고 상상하면서 예. 또 놀면서 길러지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국가 차원의 국가 수준의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지향하고 있지만 충북에서는 이미 일찍이 예. 행복 씨앗학교로 행복교육 지구로 길러가고 있기 때문에 충북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학력인 핵심 역량은 잘 다져져 길러져 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교육 과정이나 충북의 교육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조사 결과가 지난해 충북 지역의 사교육 참여 증가율이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아졌다 이런 통계가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 네. 예, 이런 네, 현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통계청 그 조사라고 해서 또 보도대에서 우려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마침 KBS의 그 박미영 기자께서 예. 그 데이터의 오류랄지 한계를 제대로 아주 취재를 해 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통계청의 데이터를 뭐 부정하느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교육 관련 통계는 더 세심하게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그 표집을 할 때에도 아주 세심한 표집이 필요한데 예. 그 표집상의 오류로 해서 사실 그 통계가 바로 전해에는 충북이 감소율이 제일 높았었어요. 예. 그런데 1년 만에 아무런 정책 환경의 변화가 없는데 증가율이 제일 높았다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의아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표집상의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이제 통계청에서도 확인을 했고 예. 교육부에서도 그걸 계기로 이게 참 모순되지 않냐 해서 교육 관련 통계를 통계청 그 조사와 별개로 한번 해보자 예. 하는 이제 그것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그때 나타난 그 통계치를 간과할 수는 없다 해서 사교육 종합 대책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사교육이 창궐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사교육 그
왕국이 된 이유가 예. 공교육이 부실해서 사교육이 그렇게 기승을 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접근 방법이 잘못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교육이 세계에서 제일 창궐하고 있는 게 그러면 공교육 탓이라면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제일 부실한 거냐 세계에서. 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교육력이 뭐 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선생님들 수준도 그렇고 교육과정이나 교육시설이나. 다만 이제 그 참 대책을 세워도 그것이 사교육이 참 누그러지지 않는 것은 예. 그 사교육에 의존하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그리고 또 사교육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 예. 그래서 내 아이가 뒤처지지 않게 하려면 사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이 낳는 것이라 예. 우선 그것을 덜어내지 않고는 아무리 공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해도 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뭐 현장에 계시니까 그런 학부모들의 불안감 더 잘 느끼실 것 같아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랑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본인은 사교육을 안 받고 있는데 야, 친구들은 몇 프로나 사교육을 받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은 60% 정도 친구들이 받고 있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75%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죠. 예.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충북교육 통계에서 보니까요. 이 청주 지역의 그 이제 학원을 다니는 학생 수가 보니까 62,870명이에요. 근데 이제 충주 지역은 도시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1,957명이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비율은 그래서 지금 훨씬 많은 거네요. 충주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게 좀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교육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교사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이것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이제 수학을 못해서 수포자인데 예. 사교육을 받아서 수학에 흥미를 가져서 수학을 이제 하게 된다면 그건 바람직한 거죠. 그런 사교육은.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끊임없이 선행학습을 한다거나 소위 이제 선행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막 고3이 돼서 활짝 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수그러들으면 선행빨이 떨어져서 그러면 사교육이 진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갉아먹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정말 잘 컨트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리 교육이 1등을 만들기 위한 학교 교육이 그동안 되어왔던 게 사실이고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그래서 저는 꼴찌를 위한 교육을 그걸 죄송합니다. 꼴찌를 위한 교육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100만 시대였었잖아요. 저희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는. 근데 이제 지금은 30만 세대, 40만에서 이제 지금 뭐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아이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줄 한 줄로 세우면 1등은 한 명이지만 여러 줄로 세우면 1등이 여러 명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꼴찌를 위한 교육을 학생부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이제 주요 영역이 수상, 그다음에 창체, 그리고 교과, 그리고 독서, 그리고 마지막 행발 이렇게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가만 보면은 수상 여러 1등만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회가 많이 있고 하면은 꼴찌를 위한 교육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창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건 뭐 순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봉사활동 마찬가지고 진로활동 마찬가지. 교과도 이제 우리가 학력에서 이제 뭐 1등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교과 세트이 있거든요. 교과 예.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모든 학생이 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활동을 한 것을 학생부에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요. 독서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네네. 이제 저희가 아까도 이제 자기 주도 여기 자기 부족해서 주도적 학습 능력. 그런데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스스로 자란다. 예. 이것이 기본이고 도와주면 더 잘 자란다라고 했는데 사교육도 일종의
도와주는 거죠. 예. 그 도움을 학원가에서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사교육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저희는 그럼 도움 안 줘도 된다는 거냐? 이게 아니고요. 저희는 학원가를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밖 배움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에서 낸 사교육 대책 중에 하나도 행복교육지구가 그런 효과를 볼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종래 학원가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거나 또는 앞서 가도록 만드는 점수 올리는 데 효과적인 선행학습을 하기를 기대한다거나 네. 또 이제 예체능 관련해서 학교에서 뭐 아주 전문적인 교육은 안 되니까 간다거나 이랬잖아요. 그런 부분 중에서 우리가 개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게 하고 예. 또 학원가에서 길러지는 문제풀이 능력, 점수 높이는 그 말고 또 다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중에는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스토리가 무기인 시대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배움터로 학원가 아닌 학교 밖 배움터. 이걸 이제 행복교육지구. 예. 그러니까 마을이 이렇게 아이를 하는 키운다. 뭐 이런 네네네.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예. 사교육 대책이기도 한 겁니다. 예. 지금 이야기된 게 여러 포인트가 있어서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1등만을 위한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죠. 근데 저게 이제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서 보면 1등이 누구인지 모르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네, 네, 네. 누군가의 성취는 혼자의 노력이 아니고 협력적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꼴찌를 위한 교육도 꼴찌가 누구인지 모르는 교육을 사실은 해야 네, 네, 되는 네.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꼴찌지만 또 저렇게 보면 탁월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줄 세우는 교육 안 해야 된다는 걸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초교육 관련된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역량 중심 교육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를 우리 사회에서 공감하지만 그 역량으로 가기 위해서 기본은 갖추어져야 되는데 기초교육이나 기초역량이 안 갖춰지면 따라갈 수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데 예. 그 초기에 발굴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는 1대1로 붙여도 돈을 좀 많이 들여도 한 명 한 명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좀 촘촘한 교육에 대한 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뭐 공교육이 부실하니까 사교육으로 가느냐 뭐 일부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육감님은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때문에 사교육이 팽창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8가지 모델의 고등학교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걸 뭐 어떤 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에 이런 이제 공립학교도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도.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그 학교의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사교육을 하나도 안 받는다는 각서를 쓰고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진로를 가는데 그런 모델 학교도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 좀 시도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엔 좀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학교가 즐겁고 학생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도 행복해야 되는데 네네. 최근에 어떤 그 교직 문화랄까요? 예.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이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 근데 요거를 이제 표현을 살짝 바꾸면 그 학교의 교육력은 그 학교의 교사 문화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들 간의 뭐 화합이나 이런 것이 이제 럭비공 잡기라는 말을 제가 이제 흔히 쓰는데요. 예. 우리가 럭비공을 이렇게 던져서 가운데 놨을 때 혼자 잡으려면 못 잡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둥그랗게 돌아서서 럭비공을 던지면 누군가는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문화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교사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교사 문화를 적극 능동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학교 현장에 보면은 일이 많습니다. 선생님도 업무가. 예. 저만 생각해도 요즘 이제 겨울방학인데도 계속 학교를 나가고 있는데 이제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이런 걸 이제 하면서 학교에 이제 떨어지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교사 문화, 교사들끼리 이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뭐 해야지 교사 문화가 성숙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 일이 많으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돌아볼 시간이. 네, 예. 그렇죠. 그것이 참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예전에는 그 교대를 졸업하면 당연히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걸 당연히 여겼는데 요즘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아직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대 오는 학생들 예. 중에 뭐 다른 대학을 4년을 졸업하고 오는 아. 학생들도 많을 정도로 예. 왜냐하면 이제 직업 시장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이제 교사 외에 다른 꿈을 꾸기가 좀 어려운데 그건 사회적으로 되게 불행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 학교는 교사 되는 꿈을 넘어서서 교육 전문가 또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들을 우리 학교 문화 속에서 함께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그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예. 이제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버전 2가 나와서 예. 교육의 질이 교사 협력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어. 그래서 이제 교직 문화와 관련해서 예비교사 때부터 협력하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잘 교육하고 또 이제 교육청에서 또 학교 문화를 또 그렇게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랄까요? 예. 또 많이 좀 계획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앞선 두 분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다시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예.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김 선생님 말씀 중에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결코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제 약간 좀 버전 3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력이 교사 문화의 교직 문화의 그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교사 중심의 교육 시대의 얘기죠. 교사가 모든 교육을 주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 중심 그 교육의 틀 속에서는 결코 교육의 질이 그 수준을 넘을 수 없고 교사를 넘어서는 학생도 나올 수 없었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교사 중심 교육이 아니라 학생 중심 교육, 학생의 자기주도적 그 배움 중심 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그럴 약간 그럴 때 잠깐만 얘기를 좀 하고 그럴 때 그럼 교사의 위치는 역할은 뭐냐? 안내자. 그러니까 티처가 아니라 코치. 예.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 학생들의 배움을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그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의 절대 조건이 아니죠. 그래서 교사는 같이 배우는 교사가 학습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직의 문화가 학습 공동체여야 된다. 그래서 같이 배우면서 한 걸음 앞서서 이끌어주는 그 코칭을 하는 존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직 문화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협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는 전체 그 교사 문화, 교직 문화가 교육의 질을, 교육력의 수준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유념을 하면서 예. 교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해서 자기 역할을 그 요구에 맞게 예.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일단 좀 업무가 좀 많다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네네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때도 사실은 업무 과중이 예. 짓눌렀는데 이제 더더구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고 같이 배워가면서 탐색해야 되는 그런 또 새로운 기능 역할 앞에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직원 복지라고 하는 것이 우선 이제 근무 복지, 그리고 이제 개인의 어떤 뭐 시민권을 포함해서 교권을 참 지켜주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그 교권 보호 뭐 지원 센터를 포함해서 그 제도적 장치라든가 노력이 참 우수하다 해서 지금 2년 연속으로 기관 표창을 예. 받았습니다. 그 이제 선생님들께서 체감하는 부분은 아직도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주변의 기대나 또 사실은 교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사안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또는 기구라든지 실제적인 이제
도움이라든지 하는 것을 줄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보죠. 최근에 뭐 저출산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뭐 지역마다 특히 뭐 중소도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이야기도 나오고 네. 또 어떤 곳은 학교가 오히려 더 과밀이 돼서 문제고 네네네.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하는 그 추세 속에 예. 정말 학생들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생 절벽이라고 할 만큼. 근데 특히 우리 이제 충북은 그것이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줄어드는 것은 썰물 빠지듯이 쫙쫙 줄어들고 예. 또 같은 도내에서도 또 밀집되는 지역이 있어서 도심 특정 지역에는 과밀 거대 학교가 나타나고 도시 안에서도 또 도심은 또 공동화되어 가고 이런 아주 복합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예. 저희들이 그 신설 수요를 또 감당하기 위해서도 신설학교 승인을 받아내려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웬 자꾸 새 학교만 만들려고 하냐, 있는 학교를 없애는 노력을 같이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종래는 그런 최근에 쫓겨서 뭐 허둥지둥 위에서부터 뭐 폐교 방침을 내리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다만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같이 제공해 드리고 예. 같이 판단을 하게,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경제적인 잣대가 아니라 정말 교육적으로 어떤 규모가 가장 바람직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해나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정말로 살릴 필요가 있고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많은 곳은 같이 노력을 기울여 들여서 필요한 지원도 하고 예.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일부 폐교 관련되는 그런 논란이 있을 때에는 정말 가서 해답을 같이 찾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지역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하나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이제 그 학생만 바라보지 말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미래인재 육성 모델의 이제 미래형 전원학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제 그런 학교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지만 더 많이 뭐 뮤지컬 연극 학교라든지 뭐 스포츠 사관 학교라든지 예. 뭐 또는 뭐 사회봉사활동 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학교 특성에 맞는 그런 뭐 기숙형 학교를 그것도, 만들어서 예. 하면 괜찮을 좋은 것 아이디어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예. 정규 학교 방식으로 하기는 좀 네, 어렵기 때문에 대안학교. 각종 아까 학교. 저희가 낸 그 8가지 유형 중에 예. 전원학교가 바로 네. 그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사토론 라운드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 다 되는데요. 끝으로 참석하신 분들 한마디씩 듣고 오늘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 질문 하나 드리고 저는 예, 예. 짧게 좀 교육감님 이제 부탁드릴게요. 그 소통 교육감을 지향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참에 이제 평교사와의 대화 시간 이런 거를 네, 좀 네. 정량해서 네. 하면 어떠실까 생각하셨는데 네. 의견 어떠십니까? 네, 이제 그거 답변 포함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행복교육감 되겠다, 복지교육감 되겠다, 환경교육감 되겠다, 문화예술교육감 되겠다, 그리고 소통교육감 되겠다, 이렇게 제 그리는 상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는데 뭐 여러 가지 창구로 소통하고자 해왔으나 현장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욱더 아래로부터 답을 찾는 그런 소통을 열심히 하는 한 해로 삼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새해니까 덕담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교육이 한국 교육의 BTS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교육의 BTS. 여기서 BTS가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방탄소년단 아니고 또 있습니다. 예, Best Teacher and Student. 네. 예, 그런 충북 교육을 만들어 가시도록 한 해 열심히 또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나와준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년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토론 라운드 다음 주에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요. 2020년 청주의 전반적인 정책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50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